안녕하세요. 환경공학을 맡은 신영조입니다. 자, 저희는 환경공학 개론이라는 책으로서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 진동, 그리고 여기 교재에서는 토양과 그 다음 지하수까지 나와 있네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환경공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론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질오염 개론입니다. 자, 수질오염의 개념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수질오염이라는 것은 뭘까? 여기에서 이후로도 대기나 폐기물, 소음진동은 좀 에너지니까 다른 개념이 들어갑니다만 이 오염이라는 정의가 나오게 되면 원래 자연에 없던 것이 자연 상태에 방출되어서 이것이 물리, 화학, 생물학적 어떠한 기작을 통해서 환경이나 즉 자연 생태계나 인간에게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현상이 바로 오염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질은 액체죠. 그래서 수질은 액체다 보니까 그 하천이나 호소수처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 수자원에 이 오염 물질이 들어갔는데 배출되었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오염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오염물질이 배출되었을 때 이것이 피해를 미칠까? 아니죠. 자연에서는 스스로 정화하는 기작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자정능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정작용 또는 자정능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자정능력, 자정작용은 자연 생태계에서 물리, 화학, 생물학적 어떠한 기작을 통해서 오염물질을 스스로 줄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개념을 더 추가할까요? 자정 능력이라는 것에다가 이것을 어떠한 양으로 환산을 시키죠. 자연이 스스로 피해를 주지 않을 만큼 정화시킬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환경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정 능력과 더불어 환경 용량이라는 개념 이제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 환경 용량이라는 것은 자정을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양으로 환산된 것 양으로 환산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질오염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정의해 놓으면서 한 가지 폐수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물을 정리하다 보게 되면 상수, 그다음에 중수도, 상수도, 중수도, 하수도 이러한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때 상수도의 개념에서 다시 정립하겠습니다만 상수라는 것은 상중하죠. 제일 위에 있어요. 우리가 쓰지 않은 물, 깨끗한 상태로 우리가 이용 가능한 물을 얘기하고 중수는 중간 단계예요. 뭡니까? 우리가 한번 썼다가 다시 처리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든 물이 중수도예요. 그 다음에 하수는 뭘까요? 제일 아래죠. 우리가 쓰고 버렸어요. 쓰고 버린 물들을 하수라고 하는데 이 하수는 하수도 관거를 흐르는 물을 다 칭합니다. 그래서 하수고 관거 내에는 우리가 써서 버린 물, 즉 써서 오염된 물 오수와 그 다음에 빗물이나 지하수들이 침투돼서 흐르는 그러한 물이 있는데 지하수와 우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수라는 개념에는 강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하수에는 오수와 우수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 교재에서는 폐수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폐수라는 개념은 바로 액체성, 고체성 오염물질이 유입되어서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태, 이걸 폐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폐수라고 하면 어감상 오수랑 같은 개념이지만 오수는 주로 생활오수, 영업오수, 그래서 생활상에서 쓰고 나온 물질들의 오염된 상태를 좀 칭하고 있는 거고, 폐수라고 한 건 공장폐수, 산업폐수 이러한 쪽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서 얘기하고 있는 물이죠. 그래서 수질오염이라는 것, 자정능력, 환경용량, 그리고 그에 따른 물의 상태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질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그 각각의 발생원을 나눠볼까요? 수질오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그래서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기준은 어떻게 나눈다? 어디에서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배출되는지 아는 것. 어디서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가 뭐죠? 언제까지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점오염원이고, 비점오염원은 이것을 어디에서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배출되는지 모르는 게 비점오염원이에요. 그래서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은 이 네 가지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죠. 점오염원은 어디에서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배출되는지 아니까 어떤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얘네들 아예 광고
이거네를 분리해야 되나 같이 처리할 수 있나, 그리고 이 물질을 갖다 유량이 어떻게 정도 되니까 광거의 크기는 어떻게 되고,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물리사학, 생물학적 방법 중에서 어떠한 것을 주로 중점적으로 하면 된다. 다 이미 알고 있어요. 데이터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점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특정 위치까지 딱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할 방법이 서지는데, 비점오염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배출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막막해지죠. 그래서 비점오염원은 그럼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지? 바로 물이라는 특성 때문이죠. 물은 순환하면서 비로도 내려요. 비는 어느 한 군데 우리가 내려 하고 해서 내리는 게 아니죠. 모든 대지를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대지를 적시면서 내려오면서 물의 특징이 뭡니까? 탁월한 용매의 성질. 오염, 지상에 나와 있는 오염물질 또는 부유물질들 이런 것을 끌고 다니고 그 안에서 녹여내면서 이게 스스로 오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염된 것이 모여서 어디로 들어갈까요? 지하수로 들어가고 하천으로 들어가고 바다로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하천수나 호소수, 그 다음 바다 이러한 지하수 자원이 우리가 이용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염이 됐다. 그럼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이 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은 이렇게 어디에서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배출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없다로서 구분을 하는데, 자 그럼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쓰고 나온 거, 하수도 관거를 통해서 나가죠. 가정 오수, 가정 하수, 영업용 하수, 오수 이러한 거 다 알고, 공장 폐수, 아까 얘기했던 산업용 폐수 이러한 것, 즉 배출되는 곳이 명확한 곳은 점오염원이 되고요. 아까 강수라 그랬죠.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 각종 지상이나 다른 데서 있는 오염물질을 끌고 나와서 하천으로 모이거나 우리 수자원으로 모여있게, 그래서 그 수자원을 오염시키는 게 바로 비점오염원. 그러다 보니까 비점오염원은 어디에서 있는 건지 모르니까 그냥 강우 유출수, 그 다음에 우리가 밭에다가 비료를 많이 뿌렸는데 이게 또 유입이 돼가지고 강이 하천이 오염됐다 그러면은 이것이 또 비점오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점오염원은 주로 가장 비점오염원의 유동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 강수입니다. 그래서 비점오염원과 점오염에 대한 비준은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명확하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디에서 무엇이 얼마나 배출되는가를 알게 되니까 아는 점오염원에서는 뭐라고? 방지 기술을 꼭 집어서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점오염원 방지 장치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정하는 기적이 뭐라 그랬죠? 물리화학 생물학적 기적. 그래서 이러한 물리화학 생물학적 기작을 다 동원을 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물리적인 것, 여과, 그 다음에 침전 이러한 방법들, 그 다음에 화학적 처리는 뭐죠? 화학적 반응을 이용하는 것, 산화, 환원, 중화 이러한 것들이 바로 화학적 처리입니다.